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6일 일요일 밤 9시 55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내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 쉬겠습니다. 미국장 마감 살펴볼게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시간 순서대로 좀 살펴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JP모건, 웰스파고 등등 이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좋았다라는 겁니다. 은행들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적이 좋았으니까 그런 불안감이 일부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좋은 분위기가 좀 있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있었고요. 요 실적 발표들이 나고 나서 이게 리테일 세일즈라는 경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그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리테일 세일즈는 소매 판매죠.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는 예상치보다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결정적인 그런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게 50 아래로 나왔다. 그런 거는 큰 문제일 수 있으나 사실 리테일 세일즈가 요 정도 조금 안 좋게 나온 거는 사실 이거는 엄청나게 경기 침체를 자극하거나 사실 그런 악재로 엄청난 악재라고 호들갑 떨 만한 내용까지는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내용은요. 그래서 일단 예상치보다 좀 안 좋긴 했으나 사실 그냥 시장이 이거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쭉 봤는데요. ISM 제조업 지표, ISM 비제조업 지표, 고용 지표 등등, 물가 지표, 고용 지표 등등 다양하게 봤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 미국의 좀 지금 경제 상황의 안 좋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경제 상황이 완전 침체로 지금 접어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준 침체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완전 침체까지는 아닌 거고, 침체로 갈까 말까 좀 고민하는 이 정도 한 중간 정도에 지금 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잘하면은 급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경제가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삐끗하면은 여기서 이제 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삐끗 잘못해갖고 사고 치면은 대폭락 혹은 금융위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대부분 지금 지표들은 준 침체 상황 정도까지 이렇게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표들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채권 시장은 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이거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까지 봤고요.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는 이제 뭐가 발표가 됐냐면 이 미시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소비자 익스펙테이션 이런 것들이 쭉쭉쭉 발표가 됐습니다. 이 초록색이란 건 예상치보다 전부 좋았다는 건데요. 이런 경제 지표들은 예상치보다 좋았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닐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5년 인플레 기대가 예상치보다 높다라는 건 높은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는 긴축 우려를 자극시킬 수 있겠죠. 이런 건 안 좋을 수 있겠죠. 미시간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 이런 것도 어떤 인플레이션 기대치니까 예상치가 3.5인데 4.6 나왔다는 거는 좀 안 좋은 거겠죠. 이런 건 악재죠, 그죠? 예.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은행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일단은 대형 은행주들은 급등 출발해서 그 하루 종일 그 강한 상승세를 유지했고요. 이게 미국 증시 전체 지도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유달리 진한색 JP모건 7.5%, 뱅크 오브 아메리카 3.3%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던 친구들, 대형 은행 친구들은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는 거. 이런 친구들이 시장의 분위기를 일단 좋게 만들어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좀 서운하게도 그 리테일 세일즈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좀 묘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30분쯤 있다 나온 이 미시간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좀 높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가 좀 은은하게 조금 더 자극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락 마감을 했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들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막 대폭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은행 실적만 믿고 급등을 하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으니까 조금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고 이렇게 일단 조금 하락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증시가 어제 하락 마감을 한 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목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 목요일의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을 소화하는 그 정도 가벼운 눌림 정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 많이 움직였으니까 많이 움직인 거에 대한 그런 그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좀 소화시키는 과정 중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일단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금요일 날에 이게 사실 그렇게 엄청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매도세가 나올 만한 명분도 지금 좀 다소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당장 일단 은행주들 실적이 좋게 나와갖고 분위기가 일단 겁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어떤 지금 악재 이런 건 뭐 잘 보이지 않고 나오더라 악재들이 있다 하더라도 뭐 리테일 세일이 조금 안 좋은 거 그런 거를 명분으로 폭락시키기는 명분이 없죠, 그죠? 예, 명분이 좀 모자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잠재적인 악재들 리테일 세일즈 이런 게 안 좋은 게 소매 판매가 안 좋게 나온 거 이런 게 잠재적인 악재일 수 있으나 명시적인 악재 뭔가 눈에 띄는 이런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 증시는 뭐 조금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 하락이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애매한 상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P는 일단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런 좁은 박스권을 탈출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에 한 4150에서 한 4200까지 요 구간 안에도 전부 다 저항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산 넘어 3입니다. 조금 더 오르긴 올랐지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안심하기는 좀 뭐한 상황이고 나스닥은 뭐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아직 미국 증시에 관련해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만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조금 좀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거는 좀 한마디를 좀 해야 될 수 있어요. 변동성 지수는 이제 어제도 지수가 꼴랑 뭐 0.2% 3% 이거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이제 막 팍팍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 보시면은 이 변동성 지수들은 그래도 이 통상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간의 이 사이클을 갖고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 작년 겨울부터 해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이 지금 여기 어느 정도 이런 일정하게 끌어오던 이런 사이클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이쯤이면 한 번쯤 빅스가 올라와야 됐을 타이밍인데 지금 올라와야 됐을 타이밍에 이거래일 연속으로 빅스가 대폭락을 하면서 이게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뭐 지지력이 없어지고 사실상 레벨 다운이라고 봐야 될 그 정도 수준까지 일단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상황이 뭐 물론 이 빅스의 지수의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빅스 지수는 정확한 지지선 정확한 지지선 딱 여기가 지지선이니까 반등한다 뭐 딱 여기가 저항이니까 하락한다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여기 어딘가에 기지가 있다 여기 어딘가에 저항이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움직이는 거라 가지고 사실 뭐 제가 아직 지금 상황에서 딱히 막 목소리를 높여서 뭐라 할 이야기는 없긴 한데 근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 일단 이 레벨 다운의 가능성 혹은 이제 빅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에 만들어놨던 작년에 지켰던 이런 하방 경직성을 훼손하면서 본격적으로 레벨 다운될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번 이 위기만 잘 견디면은 그러니까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4월 말 혹은 5월 초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을 잘 견뎌내면은 잘하면 굉장히 안정될 수도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굉장히 어떤 불안했던 그런 라인대가 있는데 그런 라인대를 지금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안정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2거래일 동안 하락했지만 다시 되돌릴 수도 있죠. 되돌리고 다시 올라오면 또 그만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올라오겠다는 신호는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뭐 이걸 보고 이제 무조건 하방을 포기해야 돼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S&P가 여기 어딘가에 저항들을 아직 못 넘어서고 있고 여기 어딘가에 저항들 그리고 나스닥도 넘어갈 것 같다 싶지만 아직까지 이 박스권에서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레벨업을 했는데 레벨업을 쓰면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가야 될 때 지금 계속해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뭐 미국 증시 하방 베팅을 포기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데 계속해서 끌고 가면 되긴 되는데요. 근데 아무튼 빅스의 움직임을 보면은 야 이거 좀 시장이 좀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지려나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변동성도 좀 많이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지지선을 확실히 좀 깼고 이런 걸 레벨 다운이라고 거의 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시장이 안정되려고 하고 있다.
뭐 물론 아래쪽에도 뭐 물론 뭐 엄청난 뭐 지지력들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스의 움직임들이 좀 달라졌다, 시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 정도는 뭐 물론 해봐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긴축 정책이 이런 게 뭐 안 바뀌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시장을 좀 안 좋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는데,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주식시장이 어떤 완전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가능성 열어놓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변동성이 확 안정되고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이제 유럽 증시에도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독일 증시인데요. 독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젯밤에 금요일 날 밤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중요한 어떤 저항이었단 말이죠. 저항을 돌파한 착하고 레벨업이 돼서 이 부근에서 막 놀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천천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이 레벨업 된 게 속임수가 아닌 게 됐고, 이제는 잘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얘도 보시면 막 대폭등하고 그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고 그런 것보다도 지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갭상승했으니까 좀 상승폭은 클 수 있지만은, 이게 아무튼 변동성 지수가 잘 죽는 그런 그림으로 오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막 증시가 막 레벨업이 되고 있고 빅스는 확 죽고 있으니, 야, 이거 뭔가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나타나는 게 아닌지 우리 그런 생각을 충분히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어떤 경고의 이야기, 뭐 위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제 그런 이야기 위주로 하긴 했는데, 뭐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이제 지금 위험 관리하시고 그런 생각하는 게 맞긴 맞는데, 역발상 무지하게 강하게 해볼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이 지금 이제 하방 투자자분들의 목에 칼을 들이댄 상황인데, 근데 어쩌면 칼 들이댄 게 모두 다 속임수일 수 있고 어마어마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일단 뭐 아직까지 그런 건 생각만, 그죠? 주식시장이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해줘야 이제 그제서야 이제 뭐 베팅을 할 수 있고, 뭐 그제서야 이제 기회가 진짜로 왔다라고 막 강력하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심증만 있는 계속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심증만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딱히 뭘 포기하기는 이른 그런 깝깝한 상황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이제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이번 주라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이벤트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사실 경제 지표 발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뭐 굳이 볼만한 게 있다면은 뭐 중국에 있는 GDP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로존에 있는 이 다양한 물가 지표들 수요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데요. 유로존에 있는 물가 지표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유로존 물가고 중국이고 간에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막 시작되는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실적 발표도 뭐 별로 안 중요했을 수 있는데, 이제 은행주들이 요즘에 좀 문제가 아무튼 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실적 이런 게 좀 나오기 때문에 좀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이벤트들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게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 보시면 게임 끝날 것 같은데, 월요일 날 증시 개장 전에 찰스 스왑, 그죠? 요즘 제일 말 많은 찰스 스왑이 실적을 발표하고, 장 마감한 다음에는 퍼스트 뱅크네요. 여기 하여튼 뭐 각종 은행들, 뭐 조그만한 은행들 실적 발표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 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GS, 골드만삭스 이런 회사들, 그리고 넷플릭스도 발표가 되네요. 이런 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의 그 말썽꾸러기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장 마감하고요. 수요일 날 장 마감하고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니까 목요일 날 한국 증시는 난리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목요일 날에는 또 TSMC 실적 발표도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목요일 날 네, 삼성전자는 TSMC 발표되고 나서 아마 뭐 금요일 날쯤 영향을 받거나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이야기는 얼추 다 한 것 같고,
참고로 은행주들의 반응은 참 그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좀 다소 재미있긴 했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 증시 지도인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건데요. 보시면 이제 실적이 좋게 나왔던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뭐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막 8%씩 이렇게 올라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한편으로 이제 중소형 은행들은 좀 계속해서 좀 서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맞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USB, 뭐 PNC, 뭐 TFC 뭐 이런 은행들 보시면은 오히려 뭐 하락 마감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 금요일 날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대형 은행들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을 수 있지라고 그렇게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분석을 해놨고요. 뭐 시장 참가자들도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들 안단 말이죠. 중소형 은행들은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애널리스트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좀 중소형 은행과 이 대형 은행들의 이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좀 벌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은 그죠? 이런 부분은 지금 위기가 좀 진행 중이라는 그런 위기가 진행 중인 그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주가들을 쭉 봤더니 여기 있는 이런 중소형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대부분 주가가 다들 비리비리합니다. 이거 제가 마우스를 치우면 없어져 갖고 그림이 여기 있는 그 USB, 뭐 PNC 이렇게 지금 그 그림 옆에 있는 차트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반등다운 반등을 못 하고 있어요. 대형 은행들은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명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옆에 보이시죠? 글씨 옆에 선 보이시죠? 글씨 옆에 선이 이렇게 조금씩 반등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형주와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행들의 주가의 흐름은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이 지역은행들은 지금 영 반등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도 이게 만약에 그래도 지역은행들의 위기는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자칫하면 이것이 어떤 우리가 기다리던 뭐 명시적인 악재가 될 수 있겠느냐, 그죠, 명시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좀 독특한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 미국 증시는 일단 지수들은 하락 마감했는데 역시 IT 빅테크나 이런 친구들이 어떤 그 뭐죠? 그 기대 인플레 이런 게 좀 높았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좀 하락 마감한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그 긴축과 관련돼서는 뭐 아무리 경제 지표가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계속해서 일단 긴축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5bp 인상하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시장은 예상하고 있어요. 그 확률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그 기대 인플레이션 그 지표 확인하고 나서 이 값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더라고요. 사실상 5월달 FOMC에서는 25bp 인상한다라는 게 일단 시장의 예상치고요. 25bp 인상하고 나서 그 뒤로는 쭉쭉쭉쭉쭉 동결하다가 그 뒤로 이제 쭉쭉쭉쭉 금리를 하락시킬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기대치인데, 지금 그런 시장의 기대치는 일단은 연준의 생각과는 일단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이 정도 내용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저기 뭐 달러하고 금리하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일단은 반등을 했어요. 일단 반등을 했는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반등을 했겠죠. 그죠? 핑계 대고. 일단 어제 미국 금융시장은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 달러 모두 다 일단 긴축 우려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강력한 긴축 우려까지는 아니고 주식시장 조금 빠지는 정도, 달러는 뭐 반등, 그리고 뭐 금리도 반등 이 정도니까 엄청나게 강력한 긴축 우려 아직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긴축 후반전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 물가 지표들이 막 엄청나게 막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근데 뭐 긴축 우려가 금요일날 금융시장을 움직인 주요 요인이긴 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달러도 일단 반등을 했고 금리도 조금 올랐는데, 달러 인덱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전저점 테스트 분명히 하고 있죠, 그죠? 전저점 테스트 하고 있는데 지금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 전저점 자리 여기 어딘가가 붕괴가 되면 이제 본격적인 레벨 다운이고, 이제 그죠, 어떻게 될지 아시죠? 이제 여기서 잘못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크게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버티면은 다시 박스권 혹은 저 위에까지 목표치가 열려버릴 수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벨 다운이냐 뭐시기냐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내려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는 별로 없다는 걸로 해석은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속임수가 일단 워낙 심해서. 근데 일단은 뭐 요렇게 일단 아직까지는 뭐 박스권인 상황이고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일단 좀 그런 생각도 하긴 해야 돼요. 그 미국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요즘 안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재료로 해서 이렇게 슬슬슬 달러가 아래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그 지금 하는 이 이야기도 지난주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긴 한 건데, 앞으로 이 달러가 어떤 미국의 경기 부진 뭐 이런 거를 반영하면서 레벨 다운 될 수도 있다. 얘가 레벨 다운 되면은 각종 원자재들이 급등을 하면서 미국의 인플레가 다시 한번 치솟을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드려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금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직 달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여기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걸 반응하면서 그런 걸 반영하면서 얘가 레벨 다운이 확실하게 될지, 아니면 또 박스권으로 버티거나 위로 올라갈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매우 중요한 그걸 결정하는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우린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은 전저점에서 반등을 하긴 했다.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금리들도 대부분 뭐 그런 상황이죠. 일단 그래서 긴축 우려 조금 나왔으니까 또다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하락 추세인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이 연준에서 계속해서 25bp 올리고 계속해서 higher for longer라고 하지 않습니까? 금리,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주라 표현해야 되죠. 그 지난주에 나왔던 물가 지표들이 특히 코어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와 버리니까, 야 이거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높게 갖고 가거나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베팅은 못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하락 추세이긴 하락 추세이고 언제 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채권 투자하실 분들은 뭐 계속해서 채권 투자 비중을 조금씩 이런 기회에서 늘려나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게 정석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뭐 이런 점들 정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얼추 다 본 것 같고요. 그죠?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국제유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 뭐 금값도 뭐 잘 오르고 있고, 천연가스도 오르고 있고, 물론 구리는 어젯밤에 좀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은 뭐 그래도 고점을 높였다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조금씩 그래도 오르려는 생각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고요. 원자재들 지금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얘네 4개인데, 다 같이 다 일단 흐름이 전반적으로 일단 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 같이 일단 뭐 좋은 상황이니까 인플레에 이런 점이 어떻게 영향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요. 한국 증시는 그죠? 뭐 특별히 뭐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죠? 한국 증시의 독주는 계속되고 있다. 한국 증시의 독주가 끝난 게 아니다 말씀드렸고요. 한국 증시가 봐야 될 건 뭐 봐야 됩니까? 코스피는 이 전일 나왔던 이 음봉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월요일날 확인하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쌍고점 만들면서 자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올라갈지 그런 점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제 또 지지력 테스트 해야 되겠죠, 그죠? 1292원 얼마 언저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언저리 부근에서 지지력을 만들어내는지 안 만들어내는지 그런 여부 보시면 되겠고요. 딱히 지금 뭔가 이렇게 할 거는 없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월요일날 장 마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음봉에 또다시 저항을 누적시키고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은 하방 베팅의 근거가 뭐 생길 수도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거는 일단은 뭐 강력한 매도세, 뭐 의미 있는 매도세가 등장을 했으니 뭐 뭔가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 해볼 수 있겠죠, 그죠? 그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거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시고요. 네, 계속해서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 그래도 언제나 뭐 계속 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건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뭐 투자의 성과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하여튼 시장은 시장이고 나의 기분은 나의 기분이고, 시장의 움직임과 나의 기분이 동조화되면 안 됩니다. 시장과 나의 기분은 언제나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여튼 언제나 뭐 좋은 생각들 하시고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뭐 그러시면은 언젠가 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조만간 뭐 답이 나올 건데요.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시간 잘 보내보자 이 정도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